안녕하세요. 106차 한림마이스 디스커버리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106차의 주제를 마이스, 사람들이 어디 갔을까라고 잡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마이스 산업에 가장 모이면, 우리가 이제 만나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사람이 없다. 어디서 사람을 구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젊은이들은 뭐 하고 있는 거냐? 이 이야기가 어느 누구에게서나 막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오늘 저희가 이 웨비나를 하면서 이제 뭐 결론적으로 이게 답이야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떤 지금 문제점들이 있고 젊은 친구들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혹시 뭐 조금이라도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요 인력 HR과 관련된 요 세션은 저희 이제 아마 국내에서 가장 많은 전문 인력들을 실제로 파견도 하시고 인력과 관련된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DNIC의 유지수 대표님을 모셔봤습니다. 우선은 유 대표님 먼저 소개를 드리고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DNIC의 유지수라고 하고요. 저희 회사는 이제 그 마이스 에이전시 1세대로 출발을 해서 과거에 나레이터 모델이라는 전문 육성 교육 기관을 토대로 해서 지금까지 마이스 관련 전문 인력을 파견하고 또 운영 대행을 하고 그리고 부사업으로는 이제 그 교육 대행이나 채용 대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대표님께서 저희 시작하기 전에 조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떻게 오늘 폭탄 같은 발언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약간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두근두근 하면서 네, 이야기를 좀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 그 대표님 우리 마이스 산업의 인력과 관련돼서 대표님께서 갖고 계시는 의견들을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뭐 저희가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교수님하고도 이제 기본적인 이제 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이 업을 하면서 매년 인력에 대한 고민의 문제들은 계속 내재돼 왔었던 저희의 그 뜨거운 감자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슈를 통해서 사실은 대반전이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지금 인구의 대다수를 30%, 34% 정도가 밀레니얼 세대라고 분포도를 보면 21년도 통계에 나와 있는데 그들이 이제 주로 취업 전선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이제 세대 간의 격차 그리고 이제 팬데믹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뭐 자발적 아니면 타의적으로 이 업에 대해서 이탈을 하게 된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이것은 단순히 이제 MZ 세대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의 사실 문제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스 업계에 왜 유독 이런 문제들이 더 발생할 수 없었는가에 대해서는 뭐 학계 그리고 저와 같이 이런 업을 하는 사람들 또는 우리 그 앞서 가시는 우리 대표님들께서 같이 만들어가고 고민해야 될 가장 큰 앞으로의 미래를 위한 준비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님 실제로 업체들이 여전히 그렇게 뭐 인력에 대해서 채용 문의는 그 문의의 뭐라 그러지? 확률 그거는 계속 꾸준한 거죠. 사실 그 채용에 대한 빈도와 저희 업체에 대한 비중은 점점 더 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이제 그 팬데믹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도 사실은 저희가 전 시장이 이제 셧다운 되면서 상반기에는 거의 20년 상반기에는 거의 일을 하지 못했고 했지만 20년도 하반기를 필두로 해서 사실 행사들은 계속 뭐 하이브리드가 됐건 여러 가지가 진행되면서 우리가 기술의 발전은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사람의 수요도 그만큼 더 늘어나지 않았나. 근데 그것이 정규직이 아닌 다른 상용직과 프리랜서의 시장이 엄청나게 확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도 저희 데이터를 봐도 그렇습니다. 프리랜서가 훨씬 많아졌어요. 네, 훨씬 많아졌고, 이제 코로나 전후에 대한 채용에 대한 문의를 이제 교수님께 저한테도 문의를 주셨는데, 가장 큰 차이는, 코로나 전에는 대부분 이제 저희한테 의뢰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채용에 대한 문의를 하실 때 가장 큰 게 정규직을 구해주세요. 직원 구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직급으로 치자면 과장 차장급.
경력직에 대한 문의를 거의 100% 하셨고, 그리고 이제 나이에 대한 부분도 규정을 딱 하셨죠. 가능하면 30대, 20대 후반, 그때의 경력자였으면 가장 좋겠습니다라는 그 어떤 프레임 아닌 프레임이 딱 쓰여진 채용을 원하셨다면, 코로나 이후에 저희에게 이제 문의를 하시는 것 중에 가장 큰 변화는 정규직에 대한 문의를 거의 하시지 않아요. 많은 기업들이. 그리고 가장 많이 저희에게 요청을 하시는 부분이 단기 계약직,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저, 그 다음에 사무국 운영, 그리고 TM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나이에 대한 제한에 엄청난 완화가 돼버렸죠. 나이를 굳이 저희에게 뭐 30대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일단은 적정한 사람이 있으면 보내주세요. 이거는 저는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가 나아갈 방향, 나중에 이제 마지막 제가 부분에도 말씀을 언급을 드리겠지만, 이 중장년과 시니어에 대한, 인재에 대한 발굴이 절대적으로 이 업에 무시하고 가야 될 거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약간 순서가 좀 그렇게 되긴 했는데, 그 대표님 이제 주로 과거에 뭐 파견이 됐건 그러니까 그 구해달라고 하는 인력들이 하는 일은 주로 네. 하는 직무는 네. 그냥 모든 일을 다 기획 뭐 제안서 쓰는 사람도 있고, 네. 업무도 있고, 네. 실제로 그냥 전체 PM하는 사람도 있고, 전시 네. 회의 파트, 전체 모든 네. 파트에 관련된 인력을 지금 대표님 회사에. 네, 그렇죠. 저희가 하는 일들이 사실은 뭐 어떤 파트에 딱 하나 규정되진 않고 단기 인력부터 뭐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다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지금 그 상황 속에 요새 이제 IT 인력이 되게 수요가 높아질 것 같은데, 네. 그것도 그 이렇게 채용을 문의하는 업체들도 있나요? IT 인력에 대한. 사실 저희에게 이제 IT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요청하시기보다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에 최적화된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문의들을 많이 하시죠. IT 개발자들은 이제 IT 회사들, 우리 김성국 사장님도 같이 지금 참여해 주시고 계시지만, 일단 저희 업계에서는 IT 전문가를 찾는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지만, 이제 그 저희 PEO나 PCO나 이 두 가지의 기술을 같이 겸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요는 상당히 많이 높아져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정규직은 아니고 이제 계약직이나 뭐 프리랜서나 사무국 운영 이렇게 직무별로의 요청은 과거나 지금이나 꾸준한데, 네. 그러면 그 대표님 회사에서 보유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갖고 있는 인력 네. 풀의 사이즈는 그대로 있나요? 아니면 그 풀의 사이즈가 줄어들고 있지는 않을까 봐. 저희는 사실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그 풀은 그대로예요. 풀은 그 데이터로 친다면 네. 숫자는 매년 증가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신규로 이런 일을 하겠다라는 사람들 유입이. 그게 이제 뭐 그거의 잣대를 정규직으로 보느냐 아니면 프리랜서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관점이 좀 달라지실 것 같은데,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이 조금 놓치고 가시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 업에서 간접 경험을 한 사람들이 후에 직접 경험을 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정규직이 내지는 그 회사에 관심을 갖고 좀 더 이 분야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기업에서 그 잠깐 만나는 그 인연들에 대한 그 관심도나 아니면 관리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소홀하거나 아니면 그들과 접촉을 했을 때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여러 가지 뭐 환경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진해서 나는 정규직은 하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빠져나가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이
밀레니얼들의 이런 그 문화적인 것들이 정규직보다는 프리랜서를 해도 얼마든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 그리고 내가 보니 실제로 직원들이 그들이 감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버겁다라는 판단을 해서 취업을 하려고 했다가도 이제 프리랜서로 전향을 해서 계속 이제 일을 하는 친구들이 수요가 점점 늘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프리랜서로 계속 하게 되면 이제 네, 여러 가지 행사를 해보겠지만 이제 자기가 뭐 가령 등록 파트다라고 하면 네, 등록 파티에 뭐 A라는 행사에 가서 뭐 3개월, 6개월 일하다가 또 조금 네, 있다가 또 뭐 B 네. 회사에 가서 뭐 등록 파트와 관련돼서 또 이렇게 조금 일하고 그럼 뭐 등록에 대한 노하우가 조금 더 많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게 네. 전문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까요? 그런 거를? 저희의 경험에 의하면, 그 단순하게 가서 친구들이 하는 그 짧은 시간들이 어떤 직무적인 거를 100% 습득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 디테일하지 않은 전반적인 흐름은 이 친구들이 이해를 하고 실제로 하다 보면 이제 들어요. 늘죠. 엄청나게 많이 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등록 업무만 했던 친구들이거나 아니면 한 파트를 꼭 한다라고 규정 짓지 않고 이들의 이제 업무를 보면 사실 처음에는 뭐 등록도 갔다가 그 다음은 뭐 회의 파트로도 갔다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생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업무 전체의 흐름을 알게 되는 거죠. 이들이. 네. 그렇게 갈 수도 있다. 네, 그러다 보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그 인턴십 정도의 그 마스터를 할 수 있는 경험치도 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에는 저희도 그렇게 일을 하지만 이 친구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저희 회사랑 할 때도 들어와서 같이 사무 업무, 현장 업무를 같이 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어, 그런 친구들한테 그러면 그 고용해서 쓰고 있는 PCO들도 만족도가 높은 편인가요? 그런 친구들을 이제 뭐 사무국이나 이런데 이제 사무국에 적합한 친구들도 있고, 이제, 제안서를 써야 하는 뭐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만족도가 높아서 실제로 저희가 보내드린 친구들이 거기서 취업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장기 근속으로 가기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새 근데 요새 젊은이들은 굳이 내가 정규직이 되지 않아도 이렇게 네, 그냥 잠깐씩 일을 해도 네. 이것만으로도 나는 뭐 괜찮다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과거보다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높아지는 이미 건가요? 높아져 있고, 그 취업에 대한 그리고 그 회사원 우리가 이제 이게 채용 형태의 이제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은 이제 저희가 이런 현상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밀레니얼에게 우리가 왜 그런 이질감 이런 것들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가장 큰 요인은 이 MZ 세대에 대한 성장 배경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회사원,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 저희 기성세대들과는 너무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그럼 이 어떻게 부분을 생각하세요? 제가 조금 말씀을 네. 드리면, 일단 그 MZ 세대의 성장 배경을 조금 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의 부모가 외환위기 내지는 IMF 시대에 그쵸, 이제 그쵸. 그 가정을 다 봤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들이 느끼는 회사원 아니면 장기 근속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저희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났고, 네, 맞아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20년, 15년 다니던 회사에서 퇴출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그 자라난 배경 하에 그런 우리들이 겪었던 그 위기 의식에서 나왔던 그런 결과물들이 이들이 장기 직업에 대한 어떤 불안감 내지는 이런 거를 조성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MZ 세대들은 그것을 보면서 약간 분노 같은 게 보이지 않게 이제 형성이 직업 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생겨났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대부분 이 MZ 세들은 다자녀 가정보다는 이제 다자녀가 그렇죠. 아닌 혼자 네네. 자랐거나 많아야 둘 정도의 맞아요. 이제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 우리가 예전에는 다 다자녀들이니까 좀 그 안에서도 어떤 위계질서도 생기고 뭐 언니와 오빠 사이에 양보를 해야 되는 것도 네. 생기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들에게는 그다지 크게 와닿지 않았던 세대라는 경험하지 거. 못했던 거죠. 그리고 네, 그다음에 이들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문화에 이미 그렇죠. 녹아들어 있는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 그리고 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스펙이라는 거에 너무 중요도가 높다 보니까 항상 이제 경쟁 구도 속에서, 그리고 그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 그 부모들이 우리 같은 뭐 어려움, 환경 이런 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항상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서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이런 그 주어진 생활 습관 이런 네네네. 것들에 길들여져 있어서 이들의 그 자라난 환경 자체가 기성세대의 기본 틀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또 역으로 기성세대보다 풍요롭게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경 하에 이들을 놓고 저희가 이들의 이제 조화로운 이제 그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게 조금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럼 이게 고스펙에 네, 스펙이 높고 그 스펙을 네, 만들려고 항상 노력하면서 네, 살아왔고 네. 그런 환경 속에서 부모가 이렇게 여건을 계획을 짜주면 그 환경 속에서 살았던 친구들이 마이스 산업에 들어와서는 적응하는 데 있어서 뭐 어려운 점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이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다 보니까 마이스의 그 문화의 그 조직 체계라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굉장히 조금 수직적이고 네, 그리고 저희는 그 어떤 우리 네, 주체자와의 갑을 이런 관계에 대한 아, 그것들이 이들이 감당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내가 왜 굳이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 이제 들어오는 이런 인력들과도 대화를 해보면, 이제 여러 가지의 생각지 못했던 이슈들이 나오는데, 이제 요즘 밀레니얼 시대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를 보면 이들은 이제 평등의식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네네네네. 남녀의 평등. 그런데 네. 실제로, 이들이 생각하는 그 평등과 우리가 직장에 마이스 업계에 갔을 때 그 평등이라는 개념이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 그리고 특히 저희 그 마이스 업종의 성비를 보면 그 여자가 여성 많죠. 비율이 네. 상당히 네네네. 높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남자 취업자들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왜 같이 월급 받고 같이 일을 하는데 왜 나는 좀 더 힘든 일을 해야 하고 아, 이런 거에 대한 불만. 이제 박스는 왜 내가 날라야 네, 되냐? 그렇죠. 심지어 저희가 단기 인력 행사 진행을 할 때도 근무를 하러 나와서 저희한테 컴플레인을 하는 경우 중에 사례 중에 하나가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남자친구들이 왜 자기네들은 똑같은 시간, 똑같은 급여를 받고 일을 하는데 더 힘든 일을 시키냐고 컴플레인을 하고 그게 불만족스러워서 업무를 어, 중단하고 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 실제. 네, 진짜요? 있습니다. 돈을 더 주던가, 왜 같은 어, 시간에 같이 일을 해야 하는데 일의 강도를 더 자기네들이 더 해야 하냐라고 정말 와서 컴플레인을 합니다. 실제로. 이거 너무 사석에서 하는 말 같이 들리시지만, 네, 전 아들만 둘인데, 왜 네, 애가 그런 말을 해요, 실제로. 네, 왜 네, 선생님은 네, 여자애들하고 남자애들하고 왜 여자애들이 힘이 얼마나 네, 셌대 네. 왜 물통 이런 거는 남자애들보로만 나르려고 하는지 너무나 화가 난다. 아, 그게 요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진짜 음.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정말로. 오, 와 이건 진짜 충격적이네요. 많아요. 아, 그런데 이제 저희가 행사를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직접 PCO나 PEO에서 포스트를 딱 정해서 이 파트, 이 부분은
성비를 남자로 해주세요라고 지정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남자의 성비를 그 원하시는 클라이언트가 원하시는 만큼의 퍼센트지를 맞출 수가 없어요. 남자가 없어서. 지원자가 없어서. 남자 지원자가 없어서. 네. 그 저희 남자애들이 안 들어오는 이유는 나한테 너무 힘든 가혹한 일을 많이 시킨다. 이제 약간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저희 그 조직 문화에서 여성들만의 그 여성의 비율이 조직 너무 문화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네. 남자분들이 그 문화에 왜 우리는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은 느끼지 못하는 남성들이 느끼는 여성들의 조직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거에 대해서도 약간 업계에 대한 거부 반응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런 평등 의식이 계속 네네. 더 완화되면서 동등하게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것이 가장 좀 큰 것 대표님 그 같아요. 평등이라는 말이 네,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평등하고 지금 대표님 네, 말씀해 주시는 평등이라는 부분이 네, 다른 것 같다라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평등이라는 말이 어떤 네. 의미인지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성세대들이 갖고 있는 거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평등이라는 그 개념인데 네. 요즘 MZ들이 갖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일례로 요즘 젊은 남자애들이 여자도 장기로 군대를 갔다 와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네네. 그런 기준에서의 모든 것들이 평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가장 쉽게 이렇게 표현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뭔가 직급에 있어서 직급이 좀 네, 다른데 그런 거에 네, 있어서도 평등을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직급이 높은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네, 받은 만큼 네. 일을 더 해야 된다. 뭐 그 이런 생각을 당연히 가지고 있죠. 아 음. 그래서 그런 제가 조금 이제 또 그 정규직들 이제 행사를 하실 때 보면 느끼는 것은 예전에는 저희가 위에 이제 사수들이 계시면 과장 차장님들이 어떤 업무를 하고 밑에 이제 뭐 우리 대리나 이런 그 직원들이 일을 하다가 어떤 컴플레인 같은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네. 저는 실제로 이제 무전을 하시는 내용도 듣기를 했는데 옛날 같으면 어떤 컴플레인이 왔을 때 대리나 그냥 그 밑에 사원들이 거기를 직접 뛰어가거나 아니면 연락을 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요즘 친구들은 본인이 거기를 가지 않고 차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전화를 하거나 무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이제 이 요즘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 평등의 개념에도 속한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게 완전 그러니까, 진짜 세대가 좀 되게 다르네요. 네, 네, 우리가 네, 생각했던 거하고 네, 저희가 네, 일해왔던 달라요. 방식하고 네, 너무 이 젊은 달라요. 친구들하고 같이 일하는 데 예, 있어서는 네. 아, 제가 여기 지금 그 같이 들어와 계신 분 중에 성함을 제가 어떤 분이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질문을 하나 주셨어요. 직접 질문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대신할까요? 저한테 그 문자를 주셨는데 아, 교수님이 해주세요. 네. 아, 대표님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과 외국 PCO의 차이점 중에 구성원 간의 위계 관계도 다르고 한국의 업체는 보통 모든 구성원이 각 업무의 전문가가 되기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을 메꾸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본다고 외국하고 우리하고 업무하는 방식이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질문이신가? 제가 질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못 하겠는데 그런 질문 하나 하고 아직도 운영 요원에게 뭐 무슨 친구, 야, 너 이렇게 하시는 업체들이 있는데 이런 점들이 평등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같이 주셨네요. 네. 일단 아, 먼저 질문에 대해서 저도 겪어본 적이 있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외국에서 전부 다 외국에서 직접 이제 업체를 컨택을 하셔서 저희가 한국에서 수행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경우에 보면 그들은 분야별로 사실 다 이렇게 전담이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나라에선 사실 그런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저희 나라도 앞으로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지 않나. 근데 요즘 보면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해보면 등록 파트에 딱 파트장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회의는 회의 파트에 그쵸, 그쵸. 파트장이 있으셔서 딱 그 분야에 자기가 관련된 그 배정된 인력들을 가지고 거기서 분야별로 운영을 하시고 그 룰대로 진행을 하시는 걸 보면 이것은 이제 외국처럼 지금 저희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주신 질문에 그 평등이라는 거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진행요원이라는 자체의 연령대가 아무래도 이제 MZ세대에 그쵸, 가까운 그쵸. 친구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누구누구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와서 정말 굉장히 불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자기네들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교육도 받고 어떤 그 업무 롤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분명히 이 행사를 하기 위한 하나의 스텝으로 참여를 했는데 자기네들한테 그렇게 무례하게 막, 특히 이제 또 나이가 좀 있으신 관리자들께서는 뭐 바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존칭을 쓰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안 쓰시고 가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 기분 나빠서 안 하겠다고 또 집을 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니, 이건 뭐 지금 급여 뭐 이런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겠어요. 네. 그런 것들이 문제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라고 이제 보게 되면 사실은 뭐 급여 같은 거는 더 큰 문제가, 아니, 오히려 급여는 문제가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사실 급여는 이제는 어떤 우리가 그래도 법에서 준수하는 단기직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룰을 잘 지키시는 것 같아요. 정규직에 대한 그 부분이 지금 더 이슈인 거지, 단기직에 대해서는 어차피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걸 다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인건비에 대해서 단기직들이 어떤 인건비로 인한 문제들은 예전에 비하면 훨씬 더 줄어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단기 말고 그렇게 뭐 계약직이 됐던 이렇게 중장기로 가게 되는 사람들한테는 여전히 약간 인건비나 우리 뭐 주 52시간 문제도 있고 하는데 근로 시간이나 근로 형태 이런 것들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안 들어오는 걸까요? 그것도 정규직을 원하지 않는 프리랜서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왜 자꾸 정규직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이제 뭐 교수님이나 황 교수님도 여기 계시고 다 계시지만 저희들이 지금 정규직에 대한 인력이 없어서 일을 못할 것이다 막 이런 이야기들도 하잖아요. 근데 보면 결국은 그 기업들이, 저희 회사도 이제 이런 사례가 있긴 했습니다만, 회사의 기존에 이제 정규직들이 있으면 계약직은 사실 채용할 때부터 이들에 대한 책임 소지, 그 다음에 이들의 출퇴근 관리 이런 것들이 사실 근로기준법에서 크게 위배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실 정규직이라는 이름 하에 야근도 하게 되고 주말 근무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또 어떤 그 책임에 대한 소지가 사실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대부분의 회사가 아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회사 안에 지금 대부분 보면 정규직과 계약직이 공존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정규직은 계약직에게 있어서 굉장히 박탈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나는 더 야근도 해야 되고, 뭐 내가 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이유만으로 쟤는 저렇게 때가 되면 퇴근도 하고 그리고 밤에도 누구한테 전화 받을 일도 없고 그런데 나는 책임은 다지고 늦게까지 일은 하고, 그러면 나의 삶이 뭔가, 실제로 저희 회사도 작년 연말 하반기에 정말 많이 바빴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규직과 계약직이 거의 동수로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됐어요. 본의 아니게. 그랬는데
저희 정규직이 퇴사를 하게 됐어요. 음. 그 이유가 계약직바에 자기가 근무를 하면서 박탈감을 굉장히 많이 느꼈다라고 저에게 직접 나가면서 퇴사 사유를 밝힌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제가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 대표님들과도 얘기를 해보면 이 책임, 요즘 친구들이 가장 이게 뭐 트렌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의 가치관 중에 하나는 저희는 직업이라는 것이 이제 약간 종착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대학을 다녀서 좋은 스펙을 가지고 어떤 기업에 들어가서 뭐 얼마가 지나면 진급을 하고 이 개념이라면 요즘 MZ 세대들은 직업에 대한 직업관이 종착지가 아닌 경유직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경험을 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한 경유지라는 개념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질감 같은 게 더 박탈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느껴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야, 그것도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오히려 정규직이 계약직 대비 약간 업무에 있어서의 책임 소재 때문에 네. 이게 박탈감을 느낀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럼 네. 기존에 그러니까 저희가 코로나 때 이제 나갔던 인력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있고 네. 돌아오지 않고 있고 신규로도 지금 뽑히지 않고 있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문제라는 게 단순히 우리 업의 어떤 성격이라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네. 이제 세대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 직업을 바라보는 어떤 가치관 네. 이런 부분의 차이가 가치관. 상당히 네. 큰 거일 수 있겠네요. 근데 네. 급여에 그런 것 대해서는 같아요. 혹시 뭐 조사하신 게 있거나 하시면 급여에 대한 불만은 별로 없나요? 실제로 제가 아까도 이제 서두에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급여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사실 높지는 않잖아요. 저희 네, 마이스 업계가. 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시작 전에 제가 오늘 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업계의 메이저 회사들, 뭐 PEO, PCO 관련해서 들어가서 이제 평가 관련된 것들을 이제 대충 서치를 했을 때, 실제로 급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평가가 그렇게 그러니까 나쁘지 나쁘지 않았어요. 않아요. 급여의 만족도는 의외로 급여나 복지 관련된 그런 게 결국은 복지라는 게 급여라고 생각을 그쵸. 하는데 공통적으로 그 부분은 그다지 다른 기업들에 이제 비해서 평균 점수를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낮은 점수를 받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깜짝 놀랄 것들은 우리가 말하는 업계의 이제 전체적인 그래도 크고 규모가 있는 회사들의 가장 나쁜 점수로 정말 일반 기업들보다 못 미치는 점수는 업무와 삶의 균형 점수가 다른 일반 기업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다는 거예요, 평가가. 워라벨. 사실은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워라벨의 개념이었잖아요. 네네네. 균형을 맞추자. 그래서 결국은 일이라는 것과 나의 삶이 일을 하면서도 조금은 이제 밸런스가 좀 맞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었다라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이제 생활에 대한 것들에 대한 욕구가 점점 더 사실은 커지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일이라는 것 자체가 삶과 동등한 무게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이 지금 채용 시장이나 아니면 MZ의 문화에 보면은 이제 워라벨에서 워라인으로 바뀌었다. 결국은 우리의 일과 삶은 동등하게 무게감으로 느껴지는 거지. 단지 이제 내 일을 하면서 잠시 휴식을 하고 같이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일과 삶이 같이 맞물려 갔을 때 이들의 충족도가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더 우리 기업 문화나 이런 것들에
중요한 아니면 기업 선택 이런 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기업들이 그러니까 워라인이라는 개념 속에서 어떤 것들을 제공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해야 음, 되나요? 어떤 식으로 회사를 어, 운영하는데? 회사를 이제 운영하는 것들이 물론 뭐 기업마다 다 굉장히 다르겠지만 일단은 저희 업계는 좀 더 그 채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요즘 MZ 세대들의 가장 큰 그 특성이라고 보면 이들은 이제 불공정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고 예, 그다음에 예, 투명한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예. 평등이라는 것을 굉장히 주장을 하는데 제가 논문을 쓸 때도 좀 느꼈던 거지만 저희 업계는 유독 그 채용을 함에 있어서 자기 조직에 대한 투명이 없어요. 그게 뭐 급여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보면 전부 다 사규, 내규 아니면은 뭐 협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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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런데 요즘에 그 MZ 세대들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거, 그리고 조직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적어도 자기가 입사하기 전에 간접 경험이 됐던 그것에 대해서 투명해야만 자기가 그것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채용의 기준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유독 마이스 업종이 이제 비공개 채용도 하시는 데들도 굉장히 네네네. 많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저희도 구인구직 사이트들을 거의 달고 사는 집 네. 중에 하나이지만 조사를 해보면 다른 기업들은 중견기업이 됐던 소기업이 됐던 그런 자기 회사들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투명하게 오픈을 하는 게 점점 커지면 저희 업계는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구직자 자체가 신뢰도에 대한 음, 부분이 조금 음, 미심쩍고 그리고 이제 음, 가서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가 음, 이제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 이런 음, 부분들에서 좀 음, 이런 투명성과 공정성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음,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워라밸 이런 환경적인 부분이 조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 음. 환경적이라는 게 사실은 저희는 아직까지도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그 꼭 직원들이 회사에 출근했으면 좋겠고 눈으로 보고 같이 회의를 아, 했으면 네네네. 좋겠고 네네. 그리고 제안서를 쓰더라도 아이디어를 같이 모여서 음,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네네. 그래야만 좋은 의도가 나온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네. 저희는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어떤 재택이라든가 아니면 예. 이제 화상회의, 뭐 화상학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이들은 그것이 주는 편안함 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져 익숙해져 있는데, 있는데. 네, 아직까지도 저희의 기업들은, 특히 마이스 기업들은 음, 좀 더 끈끈하게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더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과거의 HR의 조직이 갖고 있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음, 거기서 MZ 세대들은 좀 더, 스마트하고 조금 더 그런 자기가 환경적으로도 편안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많이 있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는 좀뭐 환경적으로나 어떤 기업의 규모적으로나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런 것들도 저희가 이들에게 제공을 좀 해 해야 나가야 될 되니까. 워라밸의 하나의 요소인 것 같고, 네네. 네. 여기 다시 또 질문을 주셨는데, 단기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10년 전하고 지금까지 하고 계속 최저 시급인데, 네.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라는 질문이 하나 있고, 두 네. 번째, 이제 또 하나, 이제 가령, 어, 단기 인력에 대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 회사들, 행사 전에 약속했던 근로 일정을 줄여버려서 단기 인력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게 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는데, 이런 데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음, 어, 행사를 불과 며칠 전에 일정을 받고 인력이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됐을 때 업체들에서 보상을 전혀 하지 않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뭐 대표님뿐만 아니라 제 의견도 궁금하다고 의견을 주셨거든요. 우선 저희 뭐 대표님뿐만 아니라 뭐 여기 김정목 사모님도 계시고 심석화 대표 실장님도 계시는데 뭐
같이 또 의견 주실 분들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단계 인력의 그 단계 인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마 행사 진행 인력을 네, 말씀하시는 그런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예.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행사 진행 요원 인건비가 10년 전하고 똑같나요? 올라간 것 같은데 조금. 그러니까 이게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렇게 체감으로 느끼기에는 그렇게 많이 받는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네네. 이제 이게 과거에는 일비 개념으로 갔으면 지금은 이제 그 근로기준법의 기준에서 수당이라는 것들이 그쵸. 포함되다 보니까 네. 사실 급여가 낮아졌다고 얘기를 하기에는 네. 그 금액적으로 보면 네. 결코 낮다라는 생각 보다는 이제 그래도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진행을 했을 때는 큰 문제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저희가 이제 뭐 최저 시급으로 계산이 되는 경우보다는 실제로 최저임금보다는 더 받는 경우가 더 그쵸. 많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 이제 시급으로 아마 구인을 하시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서 시간당 계산을 하다 보니까 아, 그래서 아마 더 그렇게 느껴지시는 것 같은데, 음, 사실은 그 과거에 비해서는 뭐 인력 비용이 더 낮아졌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음, 무리는 있지만, 저희가 요구하거나 아니면 그 대부분 보면 특히 이제 뭐 컨퍼런스나 이런 전문 요원들 같은 경우에는 또 갖추어야 될 사항들이 좀 있잖아요. 뭐 네네. 네. 언어를 한다거나 아니면 네. 의상 같은 부분도 자기가 네. 직접 뭐 갖고 준비해야 와야 되는 되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사실은 조금 더 돌아가야 된다. 이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 약속 취소에 대한 부분은 어,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 친구들은 저희가 그 단기로 그 기간 동안에 자기가 그 약속을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한 거를 없애고 약속을 했기 네. 때문에 네. 약속이 취소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그래서 이거는 조금씩 개선돼 가고 있는 부분들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저희도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와 계약을 다 업체가 했는데 우리가 여행 수수료로 친다면 우리 음, 티켓 같은 경우도 뭐 네. 며칠 전, 네. 뭐 네. 네. 한 달 전, 취소하면. 뭐 네. 50일 네. 전 하면 퍼센트지로 네. 이렇게 삭감이 되듯이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약간 업체와 그렇게 어, 이제 계약을 체결을 하거든요. 네. 네. 이제 네. 물론 이게 아직까지는 전부 다 체계화되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음, 생각하시는 업체들이 계세요. 왜 굳이 아, 내가 일을 진행을 안 했는데 너희들에게 돈을 해야 지불을 되냐.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음, 음, 하시지만, 이미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치. 인력들은 미리 스케줄을 빼고 음, 저희의 업무도 미리 다 계약을 작성을 음. 하기 때문에 적어도 뭐 100%는 아니지만 소정의 얼마라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뭐 요 이슈에 대해서 다른 분들 의견 주실 분 계실까요? 특별히 안 계신가요? 네. 제 생각에는, 그 행사 진행 요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얼마만큼의 일을 하느냐라는 거에 따라서 이게 최저시급이 됐던 어쨌든 현재 뭐 내가 가서 아침에 일찍 가갖고 뭐 10시간을 일을 한다라고 치면 이제 그 일의 양, 그러니까 단순히 물리적인 양이 아니라 실제로 일의 중요성 내지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역량을 필요로 하느냐, 거기에 맞춰서 단기 요원이더라도 이 친구가 진짜로 뭐 외국어 하면서 뭐 연사를 막 케어를 해야 된다. 음, 라고 하면 그건 더 이제 비용이 음, 좀 더 돼야 될 음, 것 같고, 음, 단순히 뭐 행사장 안에서 연사 왔는지 안 왔는지만 체크하고 뭐 불 켜고 이런 음, 정도만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지금 받고 있는 비용이 더 많이 준다라고도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의 네. 그 경중에 따라서 그거는 조금 음, 바뀌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들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약속했던 근로 일정을 줄이는 줄은 몰랐어요. 저는 오늘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는데, 음, 행사가 취소가 됐을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뭐 만약에 뭐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나와라 했는데, 야 20일만 나와, 이렇게 행사는 그대로 하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지는 몰랐는데, 그거는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뭐 위약금 제도 같은 것들이 조금은 마련이 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질문을 제가 받다 보니까 원래 하던 이야기에서 약간 조금 흐름이 끊겨갖고 그렇게 우리 여기 오늘 저기 대표님 유 대표님 혹시 더 이야기해 주실 거 있나요? 일단 저희 김성복 사모님 오셨으니까 김성복 네. 사모님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우리 son버지시니까 뭐 네, 젊은 친구들에 대한 son버지께서. 이야기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IT 기업에 계시니까 IT 기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라운드 K가 뭐 그쪽에서는 이런 인력적인 상황이 어떠신지 그런 얘기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테크 기업을 지향하고 있지만 아직도 마이스 업무를 하고 있어서 저희 스스로는 이제 관광 마이스 기업이라고 많이 하고 다니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인력에 대한 부분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유지수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단순히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전체적인 산업 전반의 문제인데 이제 우리는 마이스 산업에 있다 보니까 이제 마이스만 보면서 자꾸 이제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번 주제가 사람들이 어디 갔을까 얘기를 해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은 어디 간 게 아니고 그대로 있는데 그들이 우리한테 좀 안 오는 것 뿐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최근에 기획사 자격증 자료를 좀 준비하면서 과연 진짜 사람들이 이 산업에 관심이 없을까 이거를 좀 데이터로 보기 위해서 응시자들을 봤어요. 작년에 응시자가 필기시험이 1367명, 네. 재작년이 1259명이에요. 그 다음에 2019년이 1077명이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컨벤션이나 마이스 산업에 관심 가진 사람,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니까 저는 이 자격증에 응시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데이터를 보면. 근데 그들은 계속 늘어나고 합격자가 지금까지 실기시험까지 4,300명이 되어 있는데 이들이 우리한테 안 오는 건 저는 그래서 이 원인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 늘 고민하는데 저는 이 답은 신입사원이 안 오는 거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경력사원이 나가는 거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들이 나가려고 할까? 이 나가려고 하는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저는 안 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롤모델이 이 산업에 누구냐는 얘기고 아까 이제 단기요원을 말씀하셨고 계약직을 말씀하셨지만 단기요원이 하는 일이 정직원이랑 별 차이를 못 느끼겠고 계약직이랑 정직원이 하는 일을 차이를 못 느끼겠고 1년 차가 하는 일과 10년 차가 하는 일의 차이를 못 느끼겠고 그렇다면 내가 10년 뒤에 저 모습이라면 굳이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돼? 이건 거죠. 근데 기존에 있던 인력들은 그것들을 참아내고 그래 이렇게 가다 보면 나는 좀 다를 거야 이런 기대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친구들은 그 기대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어디 가서 멘토링 할 때 이 산업은 경험이 우선시되고 경험을 통해서 지식과 노하우를 쌓을 수 있어 이렇게 하지만 요즘 MZ세대들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까지 어떤 직업을 갖고 쌓아온 이 스펙을 당장 활용해서 일을 하고 싶은 거지 이거를 열심히 해서 숙련공이 되어서 뭔가 전문성 있는 업무? 이거에 대한 제가 보기엔 기대치들이 예전처럼 높지는 않다. 그렇다면 진짜 이들이 와서 뭔가 이런 환경에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 만들고 내고 있는 거죠. 아마 가장 최근에 서울관광재단에서 업체들 들어가가지고 업계 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나 봐요. 그때 제가 직접적으로 그 자리에 없었어서 건네들었는데 그날 가장 호응도가 좋은 회사는 메이저 회사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누군가가 직원이 와서 발표하면서 우리 회사 근처에 스타벅스가 몇 개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 얘기를 듣고 그 기업에 가장 호감을 느낀 거예요. 그냥 우리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히스토리가 있고 복지는 중요하지만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임원진이 해서 거기 호응을 간 게 아니고 일반 직원이 와서 우리 회사의 스타벅스 주변에 2개가 있고 반경 몇 킬로 이내, 몇 미터 이내 이런 것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세대들은 저희 세대가 가졌던 직업관과 안타깝게 다른데 우리는 야 아쉬움이 니네들이 맞춰서 와야지 이런 생각들을 아직도 가졌던 게 사실이고요. 저부터. 그러니까 결국 저희의 변화가 필요한 건데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를 우리 스스로 지금 못 찾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변화해야 이들이 올 건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저는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멀리 찾을 게 아니고 지금
기존 인력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서 이 답을 찾아내면 절반 정도는 저는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상무님 이야기가 되게 중요한 말씀을 몇 개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 안 들어오는 거를 떠나서 기존 인력이 왜 나가는지를 좀 찾아봐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뭐 1년차, 2년차가 되든 5년차, 10년차가 되든 하는 일이 똑같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진짜 저희가 진짜 반성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모 컨벤션 센터에 있는 직원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도 들어오는 신규 뭐 전국의 모든 컨벤션 센터가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합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컨벤션 센터, 뭐 뷰로라는 부분은 PCO보다는 조금 더 공적인 조직이고 뭐 뭔가 좀 더 안정적일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신입 직원들이 대부분 들어왔다가는 1년을 못 채우고 나간다라는 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친구들이 왜 나가냐라고 물어보면 뭐 그런 쪽은 이제 급여의 문제도 있지만 그 급여를 떠나서 비전을 못 찾겠다라는 이야기. 저희 뭐 너무 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내가 여기서 계속 이렇게 일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이 회사에 들어왔을 때 내 주변의 친구들 중에는 어쨌든 뭐 중견기업, 대기업 간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는 거기 가서 회사 일 들어보면 이런 거 저런 거 일이 힘들어도 이런 거 저런 거 뭐 배우고 뭐 이렇게 해서 성장을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여기서 내가 5년, 10년 이렇게 일을 했을 때 지금 우리 팀장님 같은 모습이 된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게 내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나간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다 우리가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 산업이 하고 있었던 일이 너무 약간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진짜 마음 아픈 일이지만 누구나 와서 할 수 있는 일. 예전에 어떤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무거나 나와도 되는 일이라면 아무 학과나 나와도 되는 일이라면 그게 뭐냐 도대체 전문성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 학과나 나와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지금 얼핏 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일 자체가 조금 더 이렇게 그 전문성이라는 부분들을 단순히 우리 너무 운영에 매몰되어 있다 보니 요새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운영 중심은 이제 다 끝났다. 그래서 뭐 개발, 기획, 그다음에 이렇게 하이브리드 하면서 IT와 이런 접목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로 저희가 여러 가지 좀 반성을 하면서 발전의 어떤 모습을 지향하는 그런 것들을 찾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님 말씀하신 걸 제가 예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전공 불문이라는 얘기를 하지 말자. 우리 산업에서. 네. 왜 자꾸 우리는 뭐 이 일 하려면 뭐가 필요해? 전공이 불문이야. 이게 정말 이게 안타깝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할 소린가 싶은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게 아쉽기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거죠. 아마 그들은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안 온다는 거잖아, 이제. 그리고 결국은 답은 나왔거든요. 우리가 변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 이제 또 결국은 지금 하이브리드 형태의 행사를 하고 있고, 뭐 국제회의만 놓고 보면. 그렇지만 어쨌든 산업이 변해서 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한테 자꾸 와서 경험을 쌓아서 뭘 하라고 하지 말고 사전에 그들이 스터디에서 올 수 있는 걸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이 뭘 만들어낼 거냐를 지금 우리가 정의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화두가 됐을 때 마이스 산업에서는 어떤 것들을 적용할 거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스가 디지털화되면 돈을 어떻게 벌 거냐를 얘기할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만 돈을 벌 거냐는 얘기를 궁극적으로 화두를 두고 고민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놓으면 이들이 사전에 공부를 하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걸 배우고 올 수 있게 하자. 최소한 이 정도 공부를 한 사람은 일을 할 수 있어 이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다른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왜 항공이나 숙박에는 그런 게 있는데 왜 마이스는 이게 없냐는 거고 그래서 지금 뭐 어찌됐든 저도 몇 군데 회사랑 저희끼리 뭔가 얼라이언스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은 하고는 있는데 노력하는 회사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들을 통해서 뭔가 표준화까지는 아니어도 일종의 마이스의 통합 플랫폼의 형태를 좀 갖춰보려고 제가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정부에다 대놓고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마이스를 디지털화 시킬 테니까 이 산업에 이렇게 관심 가지고 지원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래야 저희가 끌려가지 않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플랫폼들이 사전에 이 산업으로 유입될 수 있는 신규 인력들이 이것들을 배우면 와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을 만들어내는 게 우선일 것 같은데요. 뭐 이거는 뭐 저의 시각이고 어찌됐든 저는 말씀드린 대로 MZ세대가 안 들어오는 부분은 저는 그들을 탓할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바뀌는 방법들을 논의를 해야 된다. 근데 이게 각계전투처럼 각각 회사들이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런 일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모아놓고 얘기를 하면 말씀들을 잘 안 하시잖아요. 뭔가 회사의 맞아요. 치부를 얘기하는 것처럼 네. 느끼시고 자꾸 그렇게 바라보시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모여서 관계자들이 모여서 좀 심각하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저희 진짜 제일 지금 시급한 문제인 것 같은데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뭐 TF를 구성을 하든 뭐 뭔가가 진짜 준비가 마련이 돼야지 이 상태로 가다가는 사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전국에 컨벤션이라는 학과명 완전히 다 사라졌거든요. 하나도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대학은 이거는 이 이름 붙여갖고는 학생이 안 온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학과 내에 있는 저 같은 교수들이야 이름을 유지하고 싶지만 대학 본부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대학이 운영이 안 된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그게 뭐 전국의 모든 대학이 지금 그렇게 판단해갖고 다 이름을 없앤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처럼 저희가 조금 업계가 심각성을 인지해서 누군가가 빨리 나서서 좀 누가 나서야 될지도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예, 이제 진짜로 좀 심도 깊게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갖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 교수님 네, 혹시 아니야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실은 우리는 이 업계만 있으니까 MZ세대나 신입으로 들어올 친구들이 다 우리를 알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여기 멘토링을 다니거나 이렇게 가보면 그들은 우리를 몰라요, 이제는. 그게 이제 코로나가 단절시켜버린 거죠. 산업에 대해서 일단 관심도가 줄어들고 부정적인 시각이 늘어나면서 이 산업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기업이 있는조차도 이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가고 싶은 진로의 어떤 인터뷰를 하거나 뭘 적게 하면 기업의 이름을 못 써요. 저희 메이저 회사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엉뚱한 이름을 적어놓고 회사 이름을 적어놓고 물어보면 자기가 어디서 봤대요, 그 회사를. 그러니까 그들이 적는 건 그냥 관광공사나 뭐 이런 재단 같은 큰 조직인 거지. 소위 말하는 PCO나 PO의 어떤 기업의 이름을 적는 사람은 극히 일부. 극히 일부. 그래서 이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우리를 알리는 작업. 우리 모르기 때문에 실은 완전히 전 리셋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그 전에 우리가 수십 년 쌓아왔던 뭐 10년이든 20년 쌓아왔던 것들이 완전 리셋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것들을 인지하고 그들 앞에 다가가서 우리를 알리는 작업들이 다시 필요하다. 이걸 왜 우리가 다시 해야 돼 이렇게 바라볼 게 아니고 진짜 그냥 3살 걸음 가르치듯이 우리 스스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요. 네. 우리 아무래도 김성국 상무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두가 모여야 될 것 같아요.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니, 송버즈도 있으시니까 이제 그쪽 젊은 친구들과 여기를 엮어주는 이제 중간에 매개에서 가장 적임자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번에 소음이 준비하는 인천 행사의 주 참가 타겟이 고등학생들로 정해졌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마이스를 좀 이해해야 향후에 마이스로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저희도 좀 길게 보고 당장 힘들지만 좀 길게 보고 단계적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스스로 산업을 막 어떻게 발전시켜 갈 건지 고민도 필요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한테 관심을 가질지에 대한 고민도 한쪽에서는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진짜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 한 교수님. 저보다 우리 심석화 대표 말씀 좀 들으면 좋겠는데. 심석화 대표님 계신가요? 심 대표님. 나가시셨나? 계시긴 하시는데 말씀하시면 마이크 켜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음, 신 네, 대표님 이걸 소리가 잘 안 해보고 들려요. 아, 들리세요? 소리가 안 들려요. 괜찮아요. 심 대표 얘기해 보세요. 듣고 싶어. 아, 제가 중간에 밥을 먹고 와가지고 띄엄띄엄 들어가지고 제가 사실 그 PCO 협회에서 마이스 분야 멘토링을 몇 명 받아서 그 6개월 인턴 종료하고 재직 중인 친구들도 있었고 이제 다른 기업으로 가려고 준비하는 친구들을 멘토링을 했었거든요. 근데 주로 이제 들어온 친구들은 비전이라든가 뭐 호기심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남아있는 친구들은 그래도 적응을 잘해서 이제 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고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들이 걱정하는 거는 좀 마이스 업계 비전을 볼 수 있거나 트렌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없냐. 마이스 산업의 그런 트렌드? 네. 그러니까 그 비전이라든가 어브로스요? 자기가 몇 년 뒤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고 네네네. 예, 성장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확신 같은 그런 자료가 많이 없다고 좀 구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커리어 패스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6개월 그러니까 인턴은 지났고 네. 정규직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저 이쪽에 입문을 하는 입장에서 좀 그러니까 신입 직원에 대한 기대치들이 다들 높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젊은 친구들한테는 뭐 하이브리드라든가 미팅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의 영역이 그냥 온대요. "너가 해."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별도로 인제 그런 것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은데 내부에서는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못 된대요. 없다. 예, 그쵸. 네. 그러면은 뭐 학원을 다닐 수도 없고 뭐 음. 과외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시간 외에 시간을 쪼개서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음. 그런 것도 따로 재직자들은 또 배울 기회가 많지도 않고요. 그런 거에 대한 좀 갈망들이 있었어요. 근데 자리 잡은 친구들은 사실 너무 인제 기성세대분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되게 잘해 주신대요. 아. 그 파트를 이제 주면 손이 빠르고 아. 응원력도 있으니까 그걸 더 개발해서 그쪽 파트로 아예 그냥 자리를 잡게 하려고 하는 거죠. 아. 뭐 그런 기대치들이 오면서 더 잘하고 싶은데 그렇게 어디 가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그런 역량을 더 개발할지 네, 그런 고민을 맞아요. 갖고 있군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젊은 친구들은 더 막 프라이드가 굉장히 높아 있고요.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하려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인제 그러니까 컨벤션 쪽이 안 맞는 친구들은 저희가 성향 분석을 해서 네. 컨설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전시 쪽의 성향이 맞는 친구들은 전시로 추천을 해 준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영업이 더 컨벤션으로 낫다. 왔지만 예. 왜냐하면 매뉴얼이 너무 이제 정해져 있고 그 틀 안에서 묶여 그쵸, 그쵸. 있는 걸 그런 거 싫어할 수 싫어하는 있죠. 네. 친구들은 네. 여러 사람들하고 소통하면서 영업하면서 인제 본인이 인제 딱 그 중간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인제 전시 쪽으로 파트를 갈 수 있으면은 사내에서도 그런 파트가 생긴 회사가 또 있대요. 마침 또 거기 부서에 발령이 났다 그래서 너무 잘 됐다고 근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네. 그러면 이런 신규로 이렇게 우리 마이스 산업으로 오겠다 하는 그런 네. 친구들의 숫자가 네. 뭐 그대로다, 늘어난다, 줄어든다, 어떤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지금 그 디지털 일자리 사업 네. 덕분에 네. 그 신규 채용이 많이 늘었거든요. 지원금 네네네. 그 네. 지원금 없어진대요, 내년에는. 네. 그렇다 네. 보니까 일단은 뭐 안 뽑을 기업들도 더 뽑게 되고 공유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근데 또 매력적이어 보이죠. 6개월 동안 뭐 그렇게 힘든 일이
물론 행사하면 힘들었겠지만 다들 나간 상황에서 새로운 직원들이 막 새로운 물들이 갈리다 보니까 굉장히 잘해주시나 봐요, 기업에서도. 음. 그래서 그 친구들이 다른데 이제 이직이라든가 이런 거가 안 되도록 잘 이제 그 양성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근데 이제 개 중에 이제 대표님이나 이렇게 꼰대 같은 그런 상황이 오면은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사실. 인간관계에서는. 일은 재밌는데 오히려 인간관계가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죠. 예, 예. 인간관계는 복지, 네. 복지가 좀 너무 열악하다. 어쨌든 약간 디지털 지원 사업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네. 그 인력 채용하는데 도움이 되기는 됐었네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도움이 됐어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유입이 돼서 들어와서 네. 어떤 친구들은 빨리 접으려는 친구도 있지만 되게 새로운 분야를 겪었기 때문에 또 장기적으로 가려는 친구들이 또 있거든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여기 지금 또 저희 그 질문 주셨던 분이 비전공자가 마이스 업계를 잠시만요. 네. 비전공자가 마이스 업계를 어디지? 심도 깊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정말 현장으로 맨 땅에 헤딩하거나 마이스 협회에서 제공하는 수업들밖에 없어서 벽이 높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오픈 강좌나 협회 등에서 좀 더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진행하실 예정은 없으실까? 오픈 강좌 그 실제로 마이스 협회에서 비전공자들도 들을 수 있는 그 교육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신청하셔갖고 올해부터는 지방으로도 가고 있고 그다음에 각 지자체 그러니까 관광재단이라든지 관광공사에서 이런 마이스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들이 요새 지금 되게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뭐 부산도 그렇고 작년에는 전북도 했었고 대구도 이번에 이제 마이스 협회랑 같이 하고 있는데 광주도 작년에 했었고 해서 그 교육 마이스와 관련된 교육은 제가 알기로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회가 좀 더 많아지지 않고 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 질문 주신 분께서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좀 더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락 주시면 제가 진짜 답변을 드릴 거고. 황 교수님 혹시 이제 마지막 멘트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네. 그 멘트라기보다도 제가 유지 쌤한테 질문이나 김석 질문해보고 싶은데, 근데 지금 이런 우리 인력의 어떤 수급에 관련한 부분이 그냥 단기간에 해결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볼 때 뭐 어떻게 뭐 기업이든 또는 정부의 정책이든 간에 어떤 대책을 갖고 나가야 될지.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말씀하시고 이제 얘기 안 해준 게 중장년 시니어 인재를 발굴하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뭐 하이브리드 얘기도 좀 하셨는데, 그래서 중장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좀 한번 얘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유지 대표님 한번. 저는 일단 아까 김성국 상무님께서도 말씀하신 이제 기존의 인력들의 이탈과 이제 신규 인력의 지금 부재가 결국은 이 화두의 핵심이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희한하게 마이스 사업에 계신 분들은 다른 산업은 이미 그 시니어 인구들에 대한 유입이 시작된 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이제 저희가 예를 들 네. 이제 뭐 보면은 지금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퇴사를 하시고 하면 다시 또 이제 정년 지나고 나서 피크타임제로에서 들어와서 일을 하시는 경우도 많고 이제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황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고향에서도 지금 시니어 인재들 그렇죠. 양성을 한 지가 올해 이제 5년 차예요. 제가 1회 때부터 이제 거기에 저도 관여를 하고 그분들 중에는 개인들로 이제 같이 친분을 돕고 오는 상황들도 있고 여러 상황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시니어들이 그런 이제 이 분야에 관심을 좀 가지시는 분들 자체가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부분들의 경력을 보면 뭐 심지어 관광이 됐든 아니면 과거에 다녔던 회사에서도 이런 유사한 업무들에 대한 간접 경험이나 직접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지방에 강의들을 가면 지금 이제 시니어들 육성으로 제가 요즘 강의를 다니고 있는데 이제 시니어들이 관광이나 이런 쪽에 마이스 육성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 이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뭐 웰컴 전문가 뭐 이런 것들도 만들고 뭐 이러는데 그 시니어 인재들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우리 관계 형성 우리 그 마이스 산업이 결국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형성을 엮어주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율이라는 거에 있어서는 훨씬 더 MZ세대들보다 윤택하고 그리고 일을 하고자 하는 열정 오늘 이제 뭐 제가 오전에 페북에서도 뭐 회사에서 이제 그 직업 구인 광고를 40세 이상으로 이제 그 채용하시는 거를 봤는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 그 현 담당자들이나 이분들에게 저도 이제 그 중장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가는 곳마다 어필을 하는데 정말 우수한 인재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열정도 넘쳐 흐르고 그렇다고 하면 꼭 그 우리 차장이나 본부장보다 어린 사람이 내 밑에 와야 된다라는 그 생각과 그다음에 이 인재들의 풀을 계속 발굴해서 좀 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들을 해소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일부분은 그리고 유입이 되면서 이 세대 간의 갈등도 좀 더 완화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양성과 발굴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8월 달에 저보다 한 살이 더 많으신 시니어가 저희 회사 정직원으로 입사를 하십니다. 네. 야. 그게 이제 대단하시다. 저희가 그 중장년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연이되어서 계속 이제 같이 하면서 굉장히 좋은 시너지가 날 거라는 판단에 저희도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됐어요. 8월부터. 그래서 이제 보면 볼수록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고정관념을 좀 마이스업계 계신 분들이 많이 탈피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뭐 그 하이브리드에 대한 개념은 정말 기술적으로 좀 더 저희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도 좀 많이 생기고 약간 그 교육 단계에 이런 부분이 같이 두 가지 이제 우리 정부의 육성 사업도 보면 이제 문과이과 통합대학원이 내년부터 신설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뭐 소셜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 이런 것들도 이제 만든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지금의 기존 인력들은 대부분 보면 저희는 현장 업무 내지는 온라인에 집착된 어떤 제안서적인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경험치로 많이 가지고 있다면 어떤 언택트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업무 역량에서 이런 것들을 같이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부분이 앞으로 좀 더 개발이 더 많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보면 대학원에 저희 전공도 있지만 사천삼 융합 컨설팅이라고 해서 빅데이터 전공이 있어서 그 학생들이 이 전공에서 그런 데이터 관리하고 이런 수업이 생긴 이후로는 그 수업을 같이 듣는 학생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일을 하면서 그런 역량이 점점 필요해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거기서 같이 지금 공급을 해주고 있어갖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교육, 뭐 저희 학회에서도 얼마 전에 이제 융합학술대회 하면서도 학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커리큘럼이 이제 바뀌어야겠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각 학교에 있는 교수들이 조금 그냥 각 개별 학교가 커리큘럼을 만든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한번 토론을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 갖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김성복 상무님도 추가적으로 황 교수님 뭐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실까요? 해결책? 네, 아까 뭐 단기적, 중기적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이제 저도 유주스 대표님이 본 구인 공고가 뭐 저도 공유를 했지만, 거기 보면 40세 이상의 마인드가 젊은 분이잖아요. 네. 거기에 있는 건 비마이스 분야 비마이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도 정말 참신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실은 이제 아까 뭐 신석화 대표님도 산업이 줄었냐, 뭐 증가했냐 이 얘기했을 때 관심도가 많이 아직은 변화가 없다는 쪽으로 말씀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실은 제가 SNS를 운영하면서 보다 보니까 거의 50% 정도가 줄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도달 횟수나 조회수를 보면 코로나 전에 비해서 한 50% 정도가 실제 줄어 있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이 저희 산업에 대한 이해도나 아니면 관심도나 이런 게 떨어져 있죠.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단기적으로 봤을 땐 그들한테 우리를 알리는 작업이 일단 선행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 가운데 업계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마이스의 문제를 마이스의 시각으로만 보면 절대 해결 못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마이스를 벗어난 다른 시각, 아까 누군가 구인 공고를 마이스 분야가 아닌 다른 사람을 모집해서 뭔가의 해결안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너무 우물한 개구리처럼 우리 문제만 바라보고 우리들끼리 모여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 저는 해결은 되겠지만 실은 한계도 있을 것 같고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이스의 시각이 아닌 다른 시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 스스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어떤 IT 뭐 테크 기반의 회사가 와서 해결을 하든 우리가 대학의 융복합 과정이 생기는 것도 다 그런 요인들이었잖아요. 과정 자체들이. 그렇다면 산업도 역시 그런 시각들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토대를 만드는 작업들이 저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에 뭔가 오늘 답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늘 생각은 많이 하지만 실은 저도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면 솔직히 저도 뭔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제가 오늘 몇 가지 얘기를 했지만 저도 약간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아니 오늘 저희 남은 게 있어요. 김성복 상무님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한다. 하나 남았습니다. 안 됩니다. 오늘 같이 보이신 분들이 우선 1차 TF를 구성을 하시고 여기서 이제 점점 넓혀 나가는 형태로 운영을 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저는 그 정도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진짜 지금 그 발등에 불로 떨어져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HR이란 이 인력이 관련된 문제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 스스로 먼저 반성을 하면서 좋은 인력이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인력이 나가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게 우리한테 지금 큰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저희가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지는 못했지만 뭐가 문제점이다라는 거는 분명히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뭐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셔갖고 이 부분에 대한 뭐 서서히 해결될 수 있게끔 다시 예전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절을 만들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